우리부터 먼저 시작하고 있죠. 한패신이 오늘 좀 늦는다 그러니까. 일단은 2차 곡선에서 배웠던 거는 일단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게 포물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게 타원, 그 다음에 쌍곡선.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요거는 뭐 직접 출제 범위는 아니니까. 근데 요거 있지, 요게 포물선, 그 2차 곡선 세 가지 중에 요게 일단 수능에서 혹은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렵게 나와. 포물선이 가장 어렵게 나와서 살짝 얘는 조금 진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타원 쌍곡선은 그렇게 많이 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배우고 나서 접선에 대한 거는 어차피 나중에 한 번에 다 정리를 할 거니까 그냥 숙제도 거기에 맞춰서 내가 낼게요. 그래서 이제 그냥 편하게 이제 복습하는 겸, 그리고 새로운 내용 있으면 새로운 내용 배우는 겸 가시면 될 것 같아. 자, 포물선이 뭐냐면, 그러니까 정의로 무조건 다 풀게 돼 있거든, 기하는. 무조건 정의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정의부터 출발을 하는 건데, 한 정점과 한 정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정점과 한 정직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점과 정해져 있는 직선이라 그러거든. 그러면 한 정해져 있는 점과 한 정점, 한 정해져 있는 직선, 즉 정직선, 요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체예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체. 이게 무슨 얘기냐? 얘랑 거리가 같은 점 하나를 잡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거리랑 같다라는 얘기지. 또 이것만 있냐? 그건 아니죠. 한 요쯤 하면은 요 거리랑 같지.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체이기 때문에 한 요 직선도 괜찮을 것 같아. 요 직선 하면 요 거리랑 같을 거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을 무수히 모았을 때, 요러한 포물선이 완성된다라는 게 포물선의 정의야.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할 건데, 사실 이 네 가지 중에 유일하게 중심이 없는 게 얘야. 중심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겠지만. 그래서 중심은 없고, 앞으로 이 정점, 한 정점이라고 불렀던 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초점이라고 부르게 될 거고요. 초점. 그리고 포물선은 중심이 없는 대신에 얘가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꼭지점. 그리고 한 정직선이라고 불렀던 거를 갖다가 우리는 기준선 이러는데 그냥 그거 간추려서 준선이라고 해. 준선. 이건 용어니까 외워야 돼. 준선, 꼭지점, 초점. 그러면 요러한 종류만 있는 건 아니고, 자, 한 정직선과 초점, 한 정점이 있었을 때 요러한 모양으로 포물선이 또 만들어질 수 있고, 아니면은 요런 식으로 또 만들어질 수 있고, 초점이 여기 있으면 요런 식으로도 만들어질 거고, 아니면은 요렇게 돼 있었을 때 초점이 여기 있다면 요렇게 포물선이 만들어질 수 있어. 또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건 항상 포물선은 초점을 이렇게 감싸 안아요. 오케이? 초점을 감싸 안는다. 여기까지는 괜찮지? 그러면 얘를 가지고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방정식. 그럼 포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의로 구하는 거예요. 정의로 구하는 거. 정의. 뭐로 한번 가볼까? 그냥 이 상태로 한번 가볼까? 포물선의 방정식은 요렇게 한번 잡아보죠. 자, 요게 초점, 요게 정직선이라고 해놨을 때 가장 간단한 태초의 상태라고 하는 거는 이 꼭지점을 갖다가 원점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2차 함수도 표준형이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게 꼭지점의 좌표가 0,0이었을 때잖아. 똑같아. 포물선의 방정식도 중심이 없다 보니까 이 꼭지점을 갖다가 원점에 갖다 놓는 거예요. 원점에. 그리고 나서 이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별 얘기는 아닌데 봐봐요.
내가 이 점을 갖다가 초점, 보통 P,0이라고 둡니다. 초점, F, 포커스 이래서 초점은 보통 F라고 나타내고 얘를 갖다 P,0이라고 해놓을게. 그러면 포물선의 방정식 정의에 의하면 이 거리랑 어때? 같아. 그러니까 얘가 X가 P라면 얘는 X가 뭐겠니? 마이너스 P가 될 거고. 됐어요? 그러면 포물선의 정의가 한 정점과 한 정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치니까 내가 이 그래프의 임의의 한 점을 X, Y라고 잡는 거야. X, Y라고 잡는 거야. 그러면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얘가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이 거리랑 같습니다가 성립할 거 아니니? 왜? 한 정직선과 한 정점으로부터의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치니까 이 포물선 위에 어느 한 점을 잡더라도 이 거리랑은 같겠지. 괜찮아요? 항상 거리를 낼 때는 수직을 만들어내고 직선은. 그럼 직접 거리를 한번 재보면 이렇게 될 거라고. 여기서 여기를 거리를 잰 거는 x-p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될 거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요 길이를 재야 되는데 그냥 x에서 마이너스 p를 빼면 되잖아요. x에서 마이너스 p를 빼면 되잖아요. 이 거리는 x에서 마이너스 p를 빼면 되니까 x 플러스 p 이렇게 될 거라고. 하지만 지금 그림을 내가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그림 위치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은 원래는 절대값은 씌워줘야 되고. 그럼 이 상황에서 양면 제곱을 하는 거예요. 루트 꼴보기 싫고 절대값 꼴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x-p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x 플러스 p의 제곱이 되고요.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자 갑니다. x 플러스 p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의 제곱은 y 제곱이 될 거고 얘를 전개해서 하고 나면 얘가 4px만 남겠지. 4px는 y 제곱이라는 형태가 뜨는 거야. 괜찮?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요 식을 한번 해보자면 요 형태가 뜰 거거든. y제곱은 4px 요 형태가 뜰 거거든. 그러면 같은 과정으로 요렇게 놨을 때 이번엔 초점이 여기 있어. 준선이 여기 있어. 그러면은 얘는 그때는 요런 모양이 될 거거든. 요 모양도 얘를 갖다가 0,p라는 초점으로 잡고 임의의 한 점을 x, y라고 잡고 그리고 여기에 좌표를 y는 마이너스 p라고 잡으면 같은 과정으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를 두시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된다고. x제곱은 4p y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다. 여기까지는 기억나니? 어설프게 이제 살살 기억이 돌아올 텐데. 그러면 특징이 있어요. 포물선의 방정식이 특징이 있는데 지금 이거부터 깼죠. 초점이 x축상에 있으면 초점이 x축 위에 있으면 꼭 기억해줘. x가 1차인 거야. 이걸로 구분 지으면 돼요. 왜냐면 얘는 지금 y가 2차, 여기는 x가 2차. 이게 좀 헷갈리니까 초점이 x축상에 있으면 x가 1차, 초점이 y축상에 있으면 y가 1차.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예 기억을 할 때 1차의 개수는 초점에다가 4배 한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기억할 수 있겠니? 자, 연습 몇 번. 그래서 포물선의 태초의 상태는 항상 꼭지점이 0,0이에요. 항상 꼭지점이 0,0이다. 꼭지점이 0,0이다. 꼭지점이 0,0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보고 나서 좀 유추가 가능해야 되는데 y제곱은 8x 이러면 초점이 누구 축상에 있겠니? x축. 그렇죠. 초점이 x축상에 있어요. 그리고 초점이 x축상에 있는데 지금 1차의 개수를 4배 한 게 얘라니까. 그러니까 얘를 다시 4로 나누면 몇이 되니? 2.
그러니까 초점은 2,0에 있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 당연히 준선은 어디에 있겠니? 여기. x는 마이너스 2에 있겠지. 그 상태에서 가장 태초의 상태는 계속 얘기하지만 꼭지점이 원점인 경우예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거 정도 얘기할 수 있으면 돼.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니? 0,0. 왜? 태초의 상태니까. 초점은 몇 콤마 몇이니? 2,0이요. 준선은 몇 콤마 몇이니? 몇 콤마 몇이 아니라 x는 마이너스 2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괜찮죠? 그리고 알겠지만 지금 요 형태 있죠? 요 형태. 요 형태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이거 이차함수 형태잖아. 이런 형태들은 이차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얘네들이 거의 특히 수능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요 그림으로 나와. 한 번만 더 연습하자. 한 번만 더. 한번 보자. y제곱은 마이너스 x. 딱 이렇게 해볼게. 그럼 누가 1차야? x가 1차. 초점은 누구 쪽 상에 있어? x쪽. 그렇지. 그리고 초점을 4배한 게 1창의 개수니까 초점을 4배한 게 1창의 개수니까 초점은 몇 콤마 몇이니? 4분의 1. 그렇지. 네, 한 번만 더. 그렇지.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준선은 4분의 1.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탁탁탁 그려주면 되잖아. 아,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0,0이고 초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1,0이고 그리고 준선은 x는 4분의 1이었겠구나. 여기까지. 됐죠? 아, 요 정도까지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생각보다 수능 문제에서 그렇게 지역적으로 많이 안 물어봐요. 평행이도 한번 해볼까? 평행이도. 그러면 태초의 상태라고 하는 거는 포물선의 태초의 상태라고 하는 거는 꼭지점이 0,0이었을 때거든. 0,0이었을 때거든. 그러면 평행 이동을 하긴 할 건데 지금부터 평행 이동은 미리 얘기하는데 평행 이동은 무조건 태초의 상태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태초의 상태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태초의 상태를 이용해서 구한다. 태초의 상태를 이용해서 구한다.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아까 했던 거 다시 해볼까요? y제곱은 8x야. y제곱은 8x야. 근데 얘가 이렇게 바뀌면 자, x축 방향으로 3만큼 움직이고 y축 방향으로 만약에 2만큼 움직였다 치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움직였다면 이 포물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바뀌었겠죠? y-2의 제곱은 8에다가 x-3. 여기까지 동의하지? 여기까지 동의하지? 그러면은 너가 얘를 보고서 꼭지점의 좌표와 초점의 좌표와 준선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원래 태초의 상태라고 하는 건 꼭지점이 0,0이었고 초점의 좌표가 2,0이었고 준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였잖아. 그런데 얘는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얘 꼭지점의 좌표만 잘 확인하시면 돼요. 꼭지점의 좌표. 꼭지점의 좌표가 뭐겠니 이제? 얘를 0으로 만들고 얘를 0으로 만드는 3,2로 바뀐 거거든.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까지 괜찮? 물론 이걸 보고도 깨달을 수는 있었지만. 그러면 나머지 초점의 좌표와 준선이라는 방정식도 얘에 의거해서 얘네들을 같이 옮겨주면 되잖아. 초점이 2,0이었으면 얘는 초점이 5,2로 바뀌었을 거고 준선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x는 마이너스 2였는데 얘는 x축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키면 되니까 준선의 좌표가 1이었겠네. 여기까지 괜찮죠? 이걸 보고는 괜찮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y 플러스 3의 제곱은 4x 플러스 2 이렇게 해볼게요.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마이너스 2? 그냥 플러스 1 해볼게. 됐니? 이거 가지고 꼭지점의 좌표와 초점의 좌표와 준선을 구할 거거든. 만약에 이걸 구하라고 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요거랑은 다르지. 순서가 살짝 바뀐 거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냐? 태초의 상태를 무조건 거치시면 돼요. 태초의 상태를 무조건 거치시면 돼. 잘 봐봐. 얘는 지금 이동돼 있다는 걸 알아.
그럼 태초의 상태는 어땠느냐 이거야. 태초의 상태는. 태초의 상태는 어땠을 거냐면 얘가 분명히 태초의 상태는 y제곱은 4x였을걸? 왜? 이동 안 하면 딱 요 그래프잖아.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그때서야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0,0인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초점의 좌표도 1,0이었을 거고 준선 같은 경우도 x는 마이너스 1이었을 거라고.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라고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밖에 없어. 맞지? 그러니까 이거 보고는 초점과 준선 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거꾸로 돌아가자는 거지. 태초의 상태를 구하면 이게 편해요. 꼭지점의 좌표가 0,0이었는데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바뀌었어. 즉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맞지? 그러니까 얘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준선의 방정식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x는 마이너스 3. 요게 정답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니? 시켜볼 만한 거 없을까?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은 4의 y 마이너스 2. 이거 태초의 상태 구해봐. 이거 살짝 내가 지금 초점을 바꾼 거거든. y축 위에 있는 y축에 있는 걸 바꾼 거거든. 이걸 기준으로 꼭지점의 좌표와 초점의 좌표와 준선의 방정식 이거 한번 3개 바로 구해보세요. 오. 꼭지점이 마이너스 1,2 나왔어야 되고 초점은 마이너스 1,3, 준선은 y는 1. 오케이. 잘하네. 학교가 어디야? 강일고. 강일고 익숙하지가 않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거의 기본 내용 끝났어요. 거의 기본 내용 끝났고. 그럼 아까 방금 한 건가? 그래 그냥 쓰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이거는 뭐라 할까? 그러니까 4y 이렇게 했었나 내가? 이렇게 했었나? 아닌가? 뭐였었지? 이거였구나. 요거였구나. 이게 지금 이동된 상태의 그래프. 그러면 일반형이 뭐냐면 얘를 전개한 거죠 뭐. 그치? 얘를 전개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8 플러스 7은 0 이렇게 한 거야. 이게 일반형인데 이게 내신이랑은 좀 달라요. 수능에서는 이 일반형을 가지고 일반형을 뭐 어떻게 지지고 볶아하는 문제는 절대 안 나와. 그냥 이렇게 일반형이 나왔잖아. 그러면 뭐 하라는 문제냐면 표준형으로 바꾸세요. 표준형으로 바꾸세요. 이 얘기예요. 표준형으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얘가 2차구나. y는 1차밖에 없구나.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되죠. x제곱 플러스 2x가 얘가 되려면 뭐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얘는 넘어가면은 4y가 되겠구나.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자 이쪽이 깔끔한 게 좋으니까 지금 여기서 플러스 1이 생겼어. 플러스 1이 생겼어.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쪽으로 이양시키니까 마이너스 7. 그러니까 여기다 뭐를 추가시키면 되지?
마이너스 8을 추가시키면 다시 이 상태로 돌아올 거니까. 그러니까 일반형이 나오면 무조건 뭐만 하시면 되냐면 표준형만 바꾸시면 돼요. 내신 기간 때는 뭐도 공부하냐면 뭐 이 형태로 만들었을 때 알맞은 도형은 뭐 요딴 식의 조건이 나와. 그런 문제는 수능에서 나오지는 않아.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몸풀기 문제 한번 가볼까요? M의 1-1번. M의 1-1번. 1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M의 1-1번. 자, y제곱은 8x에서 이거 위의 점이래요. 위의 점 A, B래요. 이 위의 점 A, B인데 한번 그려보는 연습도 중요해. 물론 너가 시험을 볼 때 그려보란 얘기는 아니고. 자, 초점이 잡혀 몇 콤마 몇? 2,0. 나이스. 2,0. 꼭지점이 잡혀는 0,0. 나이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 뭐 요렇게 바로 그릴 수도 있겠고. 자, 일단 가봅시다. 이 위의 점 A, B에서 그냥 아무데나 잡는 거죠. A, B를. 이 위의 점 A, B에서 PF가 4일 때 초점을 F라고 할 때 PF, 이 P점을 맞죠? 이 P점을 PF가 4라고 할 때 B의 값은? 이러고 물어봤네. B의 값은? B의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나? 봐요. 이게 4면 포물선의 정의 한 정직선과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니까 자,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어떻다? 같다. 근데 이 길이를 4라고 알려줬으니 이 길이도 몇이다? 4다. 됐어요? 아, 그러니까 A 값은 몇이었다. 어머! 잠깐만, 어딨어? 2였다. 왜 2였어? 4라 그러면 안 되지. 이 길이가 4라 있다고 이거 4라 그러면 안 되지. 왜? 요거. 요 길이 빼줘야지. 2 간 거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2가, 2, B가 이 그래프 위의 점이었던 거야. 그러면 하나의 소스를 얻었으니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 끝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B제곱은 16. 그래서 B값은 현재 풀마 4까지 나온 것 같은데 A, B에 대해서 B는 양수라 그랬으니까 B는 4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랬을 때 A 플러스 B는 4번 6 이렇게 나오겠다. 오케이? 2번 문제 바로 한번 해보실래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3번 같은 게 이제 일반형 문제예요. 3번 같은 게. 3번 같은 게 일반형 문제고요. 자, 일반형이 나오면 야, 이거 뭐 내신도 아니고 무조건 뭐로 바꾼다? 표준형으로 바꾼다. 표준형으로 바꾼다. 자, 그러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꾼다고 치면 얘가 지금 y-2의 제곱. 그럼 플러스 4가 이미 끝났어. 그럼 얘가 ax 끝.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럼 봐봐. 얘의 태초의 상태는, 그러니까 지금 이동이 돼 있으니까 얘의 태초의 상태는 y제곱은 ax였을 거라고. 맞죠? 여기까지 된 거고. 자, 그 상황에서 초점의 좌표가 몇입니까? 했을 때 4분의 1 a, 0이요라고 할 수 있겠지. 왜? 얘가 1차니까 초점은 x축상에 있을 거고 초점을 4배한 게 x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 결과가 몇이다? 3이다 라고 알려줬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아닌가?
자, 다시. 그거 아니네. 얘는 얘 거 말하는 거네. 맞죠? 얘는 얘 거 말하는 건데. 맞지? 얘 거 말하는 겁니다. 얘 거. 큰일 날 뻔했네.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는, 자, 꼭지점의 좌표는, 자, 이게 초점이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0,0이고, 준선 같은 경우는 x는 마이너스 4분의 1a가 됐을 거야.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 얘는 초점의 좌표가 3,b래.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는 0,2였던 것 같고. 됐죠? 자, 그 얘기는, 자, 꼭지점의 좌표가 0,0에서 0,2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냥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인 거잖아요. 맞지? 그러면 얘도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인 게 얘겠네. 이해돼요? 이쪽으로 넘어갈 때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였으니 얘도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이면 되지 않겠느냐. 즉 4분의 1a, 2가 완성이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뭐 a 값은 얘랑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a 값은 12가 되는 거고 b 값은 2가 되어서 더하면은 2번. 요런 식으로 나왔겠어. 오케이? (1-4번) 같은 문제는 1-4번 같은 문제는 마찬가지야. 대부분 그림이 나오면 그걸 집중하셔야 돼요.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셔야 돼. 1-4번 한번 해봅시다. 지금 모르겠어? 가봅시다. 1-4번. 지금 나와 있는 거는 Y축. 그 다음에 X축. 이렇게 돼 있고, 마찬가지로 다행히 태초의 상태. 그러니까 문제도 태초의 상태가 거의 대부분이야. 수능에서 이동되는 상태 별로 안 나와. 무조건 거의 어려운 문제일수록 오히려 태초의 상태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y제곱 x 돼 있고 여기가 q점, 여기가 p점, 여기가 4네. 여기까지. 자, 우선은 뭐라 그랬냐면 fp와 pq가 되도록 q점을 잡을 때 q의 x좌표. 그러니까 얘의 x좌표 찾는 게 우선이네요. 여기 x좌표. 자, 여기 x좌표. 합시다. 얘 있죠, 얘. 얘가 지금 몇 콤마 몇이겠니? 1,0. 맞죠? 그 다음에 포물선은 거의 대부분 정의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려주는 거랑 안 그려주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죠. 이 길이가 4니까 이 길이가 몇이겠니? 이 길이가 몇이겠니? 4죠?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내가 이 점을 만약에 뭐 a, b라 a, 뭐라고 잡을까요? 뭐 a, a 제곱 뭐 이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이 상태에서 이 길이랑 똑같다는 얘기는 사실상 요 길이만 구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 왜? 어차피 이것만 한 번 더 더해주면 되니까. 맞죠? 이 더하면. 그냥 A만 찾으면 게임이 끝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4야. 즉 여기에서 여기 뺀 게 4야. X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게 4야. 이런 느낌인 거지. 맞게 썼나? 얘에서 얘를 뺀 게 4야. 여기까지. 됐죠? 그럼 A값 뭐 나와? 3 나오는 거죠. 됐어요? 야, 이게 3이야. 이 길이 몇이야? 2. 왜? 여기가 1이었으니까. 얘는 3이고 얘는 1이었으니까. 이 길이가 2. 그래, 이 길이도 몇? 2. 그래. 그럼 얘는 몇 콤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얘가 3, 뭐 9, 뭐 이렇게 만족을 했었을 거니까. 근데 이 길이가 2래매. 그래, 이 길이도 몇일 수밖에 없어? 2일 수밖에 없거든. 왜? 직각삼각형 만들었을 때. 얘가 몇이니? 5로 시작할 수 있다 이거죠. 됐죠? 뭐야, 문제 뭐 잘못 봤나? 잘못 본 것 같은데? 뭐죠? 엄마, 야,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되는데 변형 문제를 만들어 버렸네. 이거 4분의 1이죠. 초점의 좌표가. 4분. 이거 잘못 쓰고 들어갔어. 그러면은 똑같이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 오케이? 이런 식으로 풀어가셨으면 됐었습니다. 오늘 심화 개념까지 딱 끝나면 사실 포물선의 내용 정리는 다 해드린 겁니다. 자, 1-8번에 뭐라고 나오냐? x제곱은 4y라고 나오고요. 그러면 a라는 좌표가 위의 점, 이거 위의 점. a가 선분 af를 10을 만족시키고 b가 0,-1에 대하여 뭐 ab가 뭐 a래요. 그랬더니 a제곱을 구하래요. 딱 이것만 보면 뭔 소리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려봐야죠. 자, 이게 지금 태초의 상태 나온다니까. 대부분 수능은 태초의 상태입니다. 그 29번, 28번, 29번 맨 마지막 세 문제도 아마 다 태초의 상태였을 거예요. 무조건 태초의 상태 나옵니다. 이동됐다. 그럼 오히려 쉬운 겁니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꼭지점의 좌표가 0,0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초점의 좌표가 0,1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왜? 1차가 y니까 초점은 y축상에 있을 거거든. 그리고 준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1이었을 겁니다. 이 정보 가지고는 다이렉트로 구하기가 힘드니까 우리는 그려봐야죠. 다 해놨을 때 y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1, 이쯤 그릴까요? 여기가 준선이었을 거고 y는 1, 여기가 초점이었을 거고 꼭지점의 좌표는 0,0이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라고. 됐지? 그리고 나서 이 위의 점 A가 있어. 여기가 F고 A가 있어. 아무 데나 찝을게요. 얘 A가 있어. A가 있는데 이 AF가 12라는 길이를 가진대요. 얘가 0,1이었는데. 그런데 B라는 점은 0,-1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여기죠 뭐. 준선의 방정식 위에 B가 있었구나. 0,-1. 이게 B라는 점인데 AB가 A래요. 그랬을 때 A제곱 구하래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길이를 알면 게임이 끝난다라는 얘기지. 됐어, 끝났어. 야, 가자. 끝났다. 포물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스킬이 뭔 줄 아니?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 포물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스킬이 직각삼각형 만드는 스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길이가 A야. 그때 포물선의 정의는 초점과 준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자치니까 그래프 위의 점 아무나 하나 잡고 이게 10이라면 여기서 준선과의 거리도 뭐가 나와야 돼? 10이 나와야 되거든.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이거 끝난 것 같은데? 봐봐. 너네 요 길이만 알면 되지 않니? 이해되니? 왜? 10 이거 A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지? 그러면 진짜 게임이 끝났어. 왜? 봐봐.
이 길이 몇이니? 1. 이 길이 몇이니? 1. 그럼 봐봐. 요 길이 몇이니? 요 길이 몇이니? 8이지 않겠니? 요 길이 몇이니? 내가 방금 말을 어렵겠니? 나 미치겠네. 아니, 야, 다시 알았어. 이 길이가 10이라는 것까지는 동의하시지? 자, 왜 이 길이가 1이니? 초점이 잡혀가 0,1이었으니까 0,0에서 1. 여기는 y는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도 1. 이 길이가 몇이야? 2. 맞지? 이 길이가 2. 그걸 그대로 옮겨오면 내가 말을 잘못한 거네. 미안해.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미안해. 내가 그림을 너무 거지같이 그려서 그래. 야, 그럼 말을 해줘야지. 이 길이가 2. 맞지? 미안해. 미안해. 말이 안 되네, 그림이 지금. 이 길이가 몇이야? 8이 되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스킬이 직각삼각형이라니까? 우리는 요 직각삼각형만 생각했지 사실 요거 보는 게 아주 좋지 않을까? 왜? 이 직각삼각형의 길이와 요거의 길이랑 어떠니까? 같으니까. 됐죠? 그래요. 18, 이 길이 몇이겠니? 6일 수밖에 없다 이거지. 피타고라스 아저씨 불러내든가 아니면 삼각비 쓰든가. 이 길이가 몇이니? 6일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러면 게임 끝나지 않았니? 이렇게 또 직각삼각형이 완성될 거니까. 사실은 뭐 같은 거긴 하겠지만. 아니, 지금 잠깐 이상한. 8. 맞지? 이 길이가 18. 10. 이게 2. 이게 8. 이게 10. 만들면 6. 맞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갑니다. 이게 6cm였고요. 이게 10이었고요. 이게 10이었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현실성 없이 그리니까 내가 더 헷갈리는구나. 그러니까 6, 10. 그러니까 얘가 몇입니까? 136이 찍히는 거지. 뭐가? A제곱이. 이런 식으로 구하셨으면 됐었습니다. 됐니?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1-9번도 가봅니다. 1-9번. 계속 뭘 떠올리시는 거냐면, 수능답게 자질구레한 거 됐고, 야, 어차피 기하 8문제밖에 안 나와. 그럼 뭐 자질구리한 무슨 계산형 문제 내겠냐고. 무조건 정의 물어보지. 아냐고 물어보겠지. 그러면 요 그래프 한번, 이건 그리고 출발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꼭 너기출에서 풀어드린 문제는 항상 복습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수업을 마무리한 후 진도가 완전히 끝나면 단원이 넘어간다면 거기에 맞춰서 남은 문제를 무조건 맞추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었고요. 여기가 지금 F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지금 A, 여기가 지금 B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방정식이 Y제곱은 4X야. 그러면 내가 아까도 강조했던 건데 우리가 포물선의 초점, 준선, 꼭지점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안 나와 있으면 제발 만들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준선을 만들어줘야죠. 이쯤에. 없잖아. 준선이 없으면 정의를 활용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항상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 x가 1차니까 당연히 초점은 x축상에 있었던 거고 초점을 4배한 게 x, 즉 1창의 개수니까 얘가 1,0이 되더라 이 얘기죠. 그럼 얘는 뭡니까? x는 마이너스 1이었다 이거죠. 저 아직 문제 보지도 못했거든요. 일단 그리기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AF와 BF의 최대값을 구하래. 지금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요 내용이었네요. 이 길이를 AF, 요 길이를 BF라고 했을 때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값의 최대값을 구하래. 여기까지 괜찮죠? 문제가 이래.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이 길이를 A라고 하고 이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결국 A, B의 최대값을 구한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느낌이 조금 쎄하긴 해야 되는데 좀 쎄해야 돼. 왜? 곱의 최대를 구하라 했거든. 곱의 최대를 구하라는 얘기는 어떤 게 떠올라요?
1학년을 잘 안 보내셨구나. 고배 최대를 구하라는 얘기는 거의 본능적으로 산술기야? 라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 산술기하, 잠깐만 여기 조금만 정리를 할게. 산술기하가 뭐였냐면 a 플러스 b가 크거나 같다 2 루트 ab. 물론 산술기하의 조건 자체는 a가 양수일 때 그리고 b도 양수일 때 해결할 수 있고요. 산술기하의 목적 자체는 자 언제 산술기하를 쓰냐? 합의 최소를 구하거나 또는 곱의 최대를 구할 때 산술기하를 씁니다. 이 조건이 만족했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이제는 기억해야죠. 왜? 산술기하는 고3 내내 모의고사 때 단골 출제 메뉴니까. 예전에는 가우스가 많이 나왔다면 점점 산술기하가 많이 나온다 이거죠. 교육과정에서 빠졌잖아요. 가우스가. 종식과정에서 빠졌으니.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거 곱하기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일단 이따가 산술기하 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야 이거 어떻게 구하냐? 못 구하지. 이거 어떻게 구해? 못 구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포물선의 정의. 그래프 위의 점은 그래프 위의 점에서 초점과의 거리와 준선과의 거리가 같다. 됐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A면 으아씨 이 길이도 몇이야? A야. 이 길이가 B면 이 길이도 몇이야? B야. 됐니? 여기까지 됐니? 끝났어요. 왜 끝났어요? 이렇게 두면은 갑자기 보여. 아직 우리 안 쓴 조건이 있거든. 그게 뭐니? 우리 아직 안 쓴 조건이 있어요. 문제 안에. 뭐 있어요? 그렇죠. 무게중심의 좌표가 x가 6이래.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어딘가에 있을 건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이 무게중심의 좌표가 6, 응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대. 근데 왜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겠니? 봐봐요. 이렇게 놨을 땐 모르겠는데 이렇게 놓고 나니까 A의 X좌표를 너네가 알 수 있다 이거죠. A의 X좌표 몇이니? 이 길이가 A인데 A에서 1줄인 거. 맞지? 좋아요. 그러면 A의 X좌표 몇입니까? A-1, 몰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B라는 좌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니? 이 길이가 B인데 이 길이가 B인데 여기서 1 뺀 거. B-1, 몰라. 이렇게 된다 이거죠. 됐죠? 그리고 초점이라는 좌표는 뭐였냐면 1,0이었습니다. 1,0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다 구한 것 같은데 야 이것도 걱정되네. 무게중심의 좌표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 무게중심 좌표 구하는 방법 기억나요? 알죠? 모르니? 응? 엄마가 자 이거 봐봐. A, B, C 이렇게 돼 있고 몰랐을 수 있어. 자 이렇게 할게요. x1, y1 이 점을 x2, y2 혹시 중학교 도형 혹은 고1 게 막혔다. 지금 문제풀 막혔다. 이런 건 빨리빨리 정리해두면서 메꾸세요. 그러니까 너기출 공부하면서 그런 거 메꾸다 보면 알아서 메꿔질 거니까. 이 좌표가 이럴 때 무게중심의 좌표는 3분의 x좌표 싹 다 더한 거. 이거 증명은 필요 없고요. 하실 수 있으면 돼요.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즉 A와 B와 F의 X좌표를 싹 다 더해서 즉 A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걸 더해서 나누기 3을 하신 게 6이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됐지? 그럼 최종적으로는 A 플러스 B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19가 나와야 됩니다. A 플러스 B가 뭐가 나와야 된다고? 19가 나와야 돼. 그때 당시에 A, B를 구할 수 있죠. 곱의 최대를. 왜? A 플러스 B 이해 안 됐니? 앞으로의 1년이 험난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 자 미치겠네. 자 그러니까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18이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19잖아. 이 얘기한 거야. 그치? A 플러스 B가 19일 때 A, B 값 찾을 수 있죠. 왜? 산술기하 쓰면 되니까. 왜? 곱의 최대를 구하라겠으니까 산술기하 쓰면 되죠. 갑니다.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AB.
그게 19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 잘 봐. 양변에 2를 나누자. 이거 끝까지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양변 제곱하자. 그러면 4분의 야 큰일 났다. A,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9를 제곱하면 뭐가 나오더라? 99, 81, 100, 7, 9, 1, 361. 오케이. 361. 요렇게 뜹니다, 일단. 됐어요? 이렇게 떠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봤더니 주관식이잖아. 모의고사라 봐봐서 알지만 주관식이 분수 쓰는 거 있어, 없어? 없어. 잘못 구했나? 그건 또 아니거든. 그래서 애들이 여기서 찍었어. 이게 정답률이 살짝 높았거든. 찍었어. 야, 뭐라고 찍었을 것 같아? A, B의 최대값을 구하래. 근데 주관식이잖아. 무조건 자연수로 썼어야 된다고. 오지선다형에 탁탁탁 이거 세 자리 자연수를 썼어야 된다고. 그럼 너네 뭐라고 찍었을래? 365? 그렇게 찍은 애들 실제로 있어요. 있는데 4분의 361이니까 보통 뭐라고 찍냐면 90이라고 찍죠. 왜? 4분의 360이 90이거든. 그래서 90이라고 찍어서 맞춰요. 정답은 90 맞아요. 근데 그건 찍어서 맞춘 거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된 거냐면 잘 보세요. 이 과정 자체가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야. 문제에서 분명히 A랑 B는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는 무조건 자연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최대치로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똑같은 얘기 아니야? 결국 찍었다는 얘기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잘 봐요. A 플러스 B가 10이 나왔을 때 20이라 그럴까? 그냥 10이라 그러자. A, B의 최대값은 언제 나오니? 25일 때 나오거든? 갑자기 고1 특강을 하게 생겼네. 자, 볼게요. 천천히 들어봐. 나도 이거 욕심 안 부리고 하나하나 잘 맺고 갈 테니까. 괜찮아. 야, 1년이나 남았는데 뭘. 기아 정도면 충분히 돼요. A 플러스 B가 10이야. 그때 A, B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거 기억날란가 모르겠어. 이걸 하고 나시면 얘가 10이니까 얘가 지금 이게 2를 나누면 5잖아요. 5. 이렇게 되잖아요. 양변 제곱하면 25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치? 여기까지는 이해하지?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A가 5고 B가 5일 때 딱 25가 뜨거든. 무슨 얘기냐? 고1 때 분명히 배웁니다. 단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을 한다. 얼추 기억나지? 아니 항상 이거 산술기하 쓰고 이게 붙어. 단 등호는 이거 했었잖아. A와 B가 1 때 성립한다. 배운 적 있었잖아. 그래, 그래서 얘랑 같을 때 최대값이 나오기 때문에 A가 5일 때, B가 5일 때가 최대치였다 이 얘기야. 그러면 야,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뭘 실험할 거냐면 2 더하기 A가 2고 B가 8, A가 3이고 B가 3, B가 7, A가 4고 B가 6, 5고 5 이런 것들을 비교하잖아. A, B의 후보들을 만들어 놨을 때 A, B의 값을 재면은 얘가 16이고요. 얘가 21이고요. 얘가 24고요. 얘가 25예요. 즉 같을 때 최대값이 뜨는데 그게 안 된다면 최대한 차이가 적을 때 최대가 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최대한 차이가 적을 때 그나마 최대값이 떠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숫자가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그 맥락으로 이해하면 얘들아 A 플러스 B가 19야. 사실 난 이것도 사실은 문제 안 풀었거든. 이렇게도 안 풀었거든. 왜 그랬냐면 야 A도 자연수고 B도 자연수래. 그럼 뭐밖에 없어. 이게 A, B가 최대가 되려면 뭐로 만들어야 돼? 사실 얘랑 같을 때, 즉 2분의 19일 때 이때 최대가 뜨긴 하겠지만 A랑 B는 뭐라고? 자연수라고. 그러면 그것들 중에서
가장 차이가 적게 나려면 몇 더하기 몇을 만들어야 했었니? 10 더하기 9를 만들었었어야지. 그랬을 때 얘랑 얘랑 곱한다면 90이라는 정답이 뜨지. 끝났었던 거예요. 얘가 그럼 몇이었던 거야? 얘가 10이었다는 얘기고 얘가 9였다는 얘기거든. 이해하니? 그게 도저히 안 되시면 일단 산술기야 써. 그래서 이상한데? 이상한데? 뭐지? 하고 나서 문제를 딱 보면 아, 자연수? 자연수? 그러니까 그때서야 최대한 차이가 적은 자연수를 그때서야 픽하시면 돼요. 아시겠지? 그래서 좀 걱정할까봐 하는 말인데 이거를 이러한 조금 번잡스러움 때문에 이걸 2차 함수처럼 푸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번만 더 들을래? 나 진짜. 복습 잘 하셔야 돼. 내가 지금 하는 얘기들을 진짜 잘해야 돼. 그냥 정답 나왔다고 넘어가지 말고. 얘를 갖다가 이항시켜요. A는 19-P. 그거를 여기다 대입시켜서 2차 함수 문제처럼 푸는 방법도 있어. 근데 그것도 어차피 똑같아. A가 자연수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야. 오늘 좀 심화 개념을 하려고 그랬는데 좀 불안하네? 해도 되려나? 어떡하냐? 심화 개념만 하고 해보자.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계속 하면 돼. 내가 알기로 센을 했다고 들었는데 맞지? 센을 했는데 이게 센을 다 풀 줄 아니? 아니지. 그래. 그건 센을 한 게 아닌 거지. 내가 좀 고민을 했었거든. 센을 했다고 하길래. 시작부터 한번 제대로 가볼까 이러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애들이 기하를 센을 다 풀고 방학을 끝냈을 리가 없거든. 뭐야.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특히 벡터 쪽은 더 심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앞으로 너네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처음부터 다 가르칠 테니까 수능 때까지 일단 수능 특강과 너기 추는 모르는 문제 절대 없고 그때 조금씩 문제를 얹어 가시면 6문제 정도는 어렵지 않게 맞추실 수 있어요. 6문제 정도는. 현실적인 목표가 2등급 아니니? 지금 노리고 있는 등급이 2등급 정도 되니? 선인도 그러니? 1이니? 3? 한 번 더 써. 그냥 2로 가. 한 번 더 써. 뭐 그런 거야. 한 번 더 써. 3이면 일단 3문제 틀리고 시작하면 되네. 그러면 안 되고. 이거를 방학 때 배웠나 안 배웠나를 조금 고민해보면 안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완전 처음 듣는 얘기일 것 같아. 오늘 포물선이 정의했고요. 평행 이동한 상태 봤고요. 그 상태에서 초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조금 심화 개념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필요하냐? 어려운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알아내시면. 근데 굳이 이거를 조금 2점짜리 문제나 3점짜리 문제에 적용하는 거는 조금 오히려 시간 낭비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4점짜리 문제를 해결할 때 아주 속도감 있게 풀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걸 몰라도 풀 수는 있겠지만 너무 자질구레하고 조금 생각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 내용은 아마 시중 교재에는 있는 교재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몇몇 교재들만 좀 활용하는 스킬인데 한번 가볼게. 좌표 평면을 이렇게 그려. 그 다음에 여기에 초점을 잡아. 여기 준선이 잡혔을 거야. 초점이 잡혔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잘 그려야 되는데 이거. 요렇게 포물선이 잡혔을 거야. 자, 그러고 나면 내가 이 제목이 뭐라고? 초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초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초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 쓸만한 게 없나? 이게 초점이잖아. 예를 들면 요렇게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렇게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여기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 이거야. 심하게 결입니다. 어려워요.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우선 얘는 초점은 x축 상에 있으니까 y제곱은 4px라고 두실 거고, 이 초점의 좌표는 우리가 배운 대로 이거는 p,0이었을 거고, 여기에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p였을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고 나면 얘들아, 이 초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특징이 뭐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포물선과의 두 개의 교점이 있거든. 두 개의 교점이 있어요. 그리고 긴 쪽이 있으면 짧은 쪽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기울어져 있으면. 반드시 그럽니다. 포물선에서 이렇게 직선을 딱 그으면 포물선에 두 개의 교점이 추가로 확보가 되고요. 그쪽에서 초점과의 긴 거리, 초점과의 짧은 거리. 요 두 개의 직선이 눈에 보여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니? 이 길이를 A라고 하고 이 길이를 B라고 한번 해볼게. 잘 보세요. 이 길이를 A라 그러고 이 길이를 B라 그럴게.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유도 과정이 하나 있거든. 잘 보세요. 포물선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스킬이 뭐라고? 직각삼각형이라니까. 그럼 내가 이 교점, 생긴 교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 여기서도 수선의 발을 내려. 그러면 요 각이 세타라면 요 각이 뭐겠니? 세타일 수밖에 없지. 막국지각이니까. 맞아? 이해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 그러면 궁극적인 목표는 이럽니다. 세타를 알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고, 세타를 알면 B의 길이도 구할 수 있어요. 혹은 A 길이를 알면 세타를 구할 수 있어요. B 길이도 알면 세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이거 둘 중 하나를 알면 서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얘를 알면 얘를 알고, 얘를 알면 얘를 구할 수 있고, 얘를 알면 얘를 구할 수 있고, 얘를 알면 얘를 구할 수 있고, 서로가 상호작용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보세요. 이 길이가 어떤 거 같니? 이 길이 구할 수 있니? 나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네. 얘들아, 이게 세타고 이게 A일 때 이 길이 설정할 수 있어요? 이게 세타고 이게 A야. 이 길이 어떻게 설정해요? 모르는 분위기네? 큰일 났네. 아니, A 코사인 세타 기억나요? 기억나요? 알지? 이 정도는. 서연아, 이 길이는 뭐라 그래? A 사인 세타라 그러잖아. 이거 수원 때 배우는 건데. 이거 모르는 건 제 책임은 아니에요. 수원 선생님 탓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 길이가 만약에 x야. 이 길이가 만약에 x면, 자, 선생님 코사인 세타는요, 긴 것분의 짧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때 x를 구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하면 a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는 a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 자, 그러면 그럼 이 길이가 몇인 거야? 2 코사인 A 코사인 세타인 거지. 천천히 해, 천천히. 괜찮아. 완전 천천히 할게. 근데 얘들아, 봐요. 이게 A면 얘도 A잖아.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 말이 이해되나 보자. 얘가 지금 P, 0이었죠. 이 길이 몇이니? P. 이 길이 몇이니? P. 동의해? 길이 말이야, 길이. 그러니까 자, A에서 이 P 뺀 거는 A에서 이 P를 뺀 거는 A에서 이 P 뺀 거는 뭐랑 똑같아?
A 코사인 세타랑 똑같아. 여기까지 동의해? 끝났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라는 건 뭐니? A분의 A 마이너스 2P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곱봐. 각을 구하는 방법은 얘예요. 와, 이거야 큰일 났다. 자, 그러면 얘들아, 자, 천천히 할게. 괜찮아. 요 길이 몇이니? 이건 한 3번 정도 반복하면 돼. 나도 처음에 할 때 못했어. 나도 처음에 할 때는 지금 뭔 개소리야 이랬어, 진짜야. 얘가 B 코사인 세타다. 천천히 그냥 집중만 해봐. 그러면 자, 이 길이가 B면 이 길이도 B인데 얘에서 이것 뺀 게 B지. 이번엔 반대로. 이것 뺀 게 B지. 그러니까 집중. 2P에서 B 코사인 세타를 뺀 게 말을 잘못했나요? 여기서 이걸 뺀 게, 그쵸? 2P에서 얘를 뺀 게, 2P에서 그쵸? 이상했어. B를 뺀 게, 그 다음에 B 코사인 세타예요. 그러면 이 과정도 똑같이 해보면, 코사인 세타는 B분의 2P 마이너스 B라는 각공식이 뛰쳐나옵니다. 서연아, 어디가 이해 안 됐니? 이해됐어요? 괜히 했나? 근데 하긴 해야 돼. 언젠간 했었어야 됐어. 근데 뭐 매번 계속 개념 설명만 할 수는 없으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 할 수는 없잖아. 한 큐에 끝내놓고. 천천히 이렇게. 그러면 이게 각에 대한 공식 첫 번째,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얘기는 어떤 얘기 할 건데? 지금은 각이 주인공이었다면, 이제는 변을 메인으로 한번 삼아볼게. 변. 자, 세 번째 갑니다. 선생님, 변 무슨 얘기야? 여기서 A가 주인공으로 만들게. 코사인 세타 말고 A를 주인공으로. 그럼 그것도 똑같죠. 얘를 이쪽으로 넘겨. A 플러스 A 마이너스 A 코사인 세타는 2P가 될 거고요. 나도 이거 안 해오고 살아. A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2P가 될 거고요. 그러면 A는 이렇게 뜨는 거야. A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2P라는 공식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같은 과정으로 네 번째 공식도 뛰쳐나오는 거지. 작은 변에 대해서는요. 작은 길이의 변에 대해서는요. 그냥 이렇게 뜨는 거예요. B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의 2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공식입니다. 됐어요? 자, 한 번만 더. 야, 한 번만 더. 얘들아, 봐봐. 다섯 번째는 얘랑 얘를 이용해서 구하는 공식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5번이 진짜 잘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해하지 마. 이거를 당장 문제에 적용 못해. 지금 느낌이 있지. 딱 그래서 야, 이거 알아는 먹겠는데 이거 문제에서 이게 보이려나? 안 보이지. 이거 5개를 계속 한 3-4번 정도 반복하다 보면 문제에서 보여요. 내가 문제를 풀면서 보여줄게. 어떤 식으로 될 건지. 일단 가볼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해볼까? 선생님 왜요? 그냥 해볼게 한번. A분의 1은 뭐냐면 2P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요. 왜? A가 얘였으니까. B분의 1은요. 2P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여기까지. 그럼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니까 얘가 뭐가 나오니? 2P분의 2가 나오지. 됐니?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가 나오니? P분의 1이라는 다섯 번째 공식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계속 내가 문자만 써서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이 얘기야. 이거분의 1 더하기 이거분의 1은 이거분의 1. 이해됐어요? 그래. 만약에 이런 거야. 얘가 올해, 예를 들어서 올해 얘가 P가 1이래. 근데 이 길이 구하래. 어떻게 하면 되겠니? 5분의 1 더하기 X분의 1은 1. 이걸로 문제를 푸는 거라고. 이해돼요? 오케이.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다. 나 할 말이 또 하나 더 있었는데
해도 돼. 야, 어차피 힘들지, 지금. 좀 빡세지?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빡세라. 한 마디만 더 할게. 봐봐요. 내가 저거를 살짝 이쪽으로 옮겨볼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뭐 그린 거 같니? 이거 그렸어요. 오케이. 똑같이 딱 그려. 나 그려볼게. 그럼 얘들아,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얘가 A고 얘가 A잖아요. 그럼 얘가 뭐야? B고 얘가 B잖아요. 그치? 저 그림 그대로.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한 거니까 시비 걸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 수직일 수밖에 없고요. 수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럼 여기서 이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거야. 봐봐요. 내가 여기서 수선의 발을 한 번 더 그려버리면 요 길이를 x라고 잡아볼게요. 됐니? 얘들아, 이 x를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구하면 되나? 이 길이가 몇이니? b지. 이건 중학교 때 했는데. 이건 중학교 건데 이거 b지. 자, 천천히 갈게. 왜 안 말렸니 한 번도? 알고 있었니? 야, 이거 B가 아니잖아. A-B잖아. 저 새끼 언제 알았지? 나 구경 중이었던 건가? 다시 할게. B 대 X는 A 플러스 B 대 A-B. 야, 이 정도는 알아. 실수한 거지. X. A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고, 얘는 A-B에 B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자, X는 A 플러스 B에다가 A-B에 B 곱한 거.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야. 이 P에다가, 이 P는 뭐야? 이 X에다가, 정말 진짜. X에다가 뭘 더한 거야? B를 더한 거거든. B를 더한 거거든. 그럼 이 P는 최종적으로는 A 플러스 B에다가 뭐가 나오냐면, 이 A, B가 나와요. 오케이? 이 A, B가 나와요. 그래서 쓸 데가 없어. 5번까지 했니? 6번 공식은 뭐가 최종 마무리냐면 P는 A 플러스 B분의 A, B예요. 오케이? 이 나누면. 이게 6번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거 더하기 이거 한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거는 그냥 얘다. 이해돼요? 오케이? 그때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그때 쓸 수 있는 공식. 지금 제가 했던 말들은 아마 너기 출에도 없을 거고, 뭐 없어요. 없으니까 대충 아무 빈 곳에다가 증명 따윈 필요 없습니다. 제가 증명은 지금부터 지울게요. 그냥 어디까지만 딱 하시면 되냐면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그림 그리시고 그 다음에 3번 얘도 필요 없어. 얘가 3번 4번, 5번, 6번. 그러니까 자, 얘도 필요 없어. 얘도 필요 없어. 얘도 필요 없어. 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한 거는 다 영상으로 내가 올려주고 링크를 보내줄 테니까 계속 까먹을 때마다 혹은 약한 부분은 계속 돌려보시고, 사실 벡터랑 공간 도형이 어렵기 때문에 2차 곡선은 무조건 다 맞춰야 됩니다.